그리고 이번에는 파킨슨병 환자의 비타민 섭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파킨슨병 치료와 예방에 항산화 비타민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항산화 비타민인 비타민 A, C, E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파킨슨병 이외에도 심혈관 질환, 당뇨병, 암 등과 같은 만성병 질환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섭취하지 않는 것보다는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식사를 통해서 보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실제로 항산화 비타민을 식사로 다 보충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부족해지지 않도록 약으로 챙겨 먹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항산화 비타민은 주로 야채, 과일과 곡류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충분한 양의 항산화 비타민을 섭취하기 위해서 야채, 과일을 틈날 때마다 챙겨 먹도록 하고 흰밥 대신 잡곡밥으로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파킨슨병 환자의 칼슘 섭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킨슨병 환자들은 활동량 감소와 식사량 감소, 영양불량 등으로 인해서 몸 전체의 영양분이 불균형해지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냥 골다공증만 생겨도 문제가 되는데 잘 넘어지는 파킨슨병 환자에게서 골다공증은 그대로 골절이 생겨서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을 적극적으로 챙겨 먹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지방 우유, 두유, 요구르트 등의 유제품을 1일 1컵 200cc 이상 섭취하도록 신경 쓰는 것이 좋고요. 보통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으로 보면 20세 이상 성인의 칼슘 권장 섭취량은 하루에 700에서 800mg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변의 유제품으로 환산해 보면 저지방 우유 1개 200ml, 그리고 두유 1개 200ml가 보통이며 떠먹는 요거트는 2개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유산균 섭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건강에 이익을 제공한다고 여겨지는 살아있는 미생물로 정의되는 프로바이오틱스는 보통 우리가 유산균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이게 파킨슨병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면 바로 장 때문입니다. 장은 우리 몸의 두 번째 뇌로 불립니다. 한의학의 이론에도 장청적 뇌청, 즉 장이 깨끗하고 건강하면 뇌도 맑고 건강하다라는 내용이 실제로 있을 정도로 장의 기능과 뇌의 기능은 예로부터 밀접한 기능적 관련성이 있음을 강조해 왔습니다. 장에는 도파민을 비롯한 많은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하는 세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장과 뇌의 연관성을 다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는데요. 그 결과 장내 미생물군이 뇌 건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그 중에서 유럽에서 진행된 2014년 연구에서는 장 속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는 기분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도파민을 생성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또 충분한 양의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면 불안과 우울증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도 나타났습니다. 물론 시중에서 파는 건강기능식품으로도 섭취할 수 있지만 김치, 된장, 치즈 등에도 풍부하기 때문에 식품으로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파킨슨병 완화에 효과적인 식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킨슨병을 예방하는 데 딸기와 사과, 차 등이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들 식품 속에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효능을 보인다는 것이죠. 이런 음식을 많이 먹은 남성들은 파킨슨병 발병률이 40%나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심장질환, 고혈압, 일부 암, 치매 등의 예방에 효능이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죠. 영국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교 연구팀은 남성 5만여 명과 여성 8만여 명의 영양과 건강 관련 데이터를 20년간에 걸쳐 분석해서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포함된 차, 딸기, 사과, 오렌지 주스, 레드 와인 등 5가지 음식의 섭취 행태를 같이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 음식이 특히 남성에게서 파킨슨병 발병률을 낮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 식품 속 플라보노이드의 효능이 남녀 간에 큰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성은 플라보노이드가 포함된 음식 모두에서 파킨슨병 발병률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딸기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그 효능이 뚜렷했습니다. 연구팀은 딸기에 함유된 안토시아닌 성분이 이 같은 효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견과류에는 뇌에 좋은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호두는 뇌의 노화 과정을 막고 학습, 기억 및 운동 조절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견과류를 통해서 항산화 물질을 섭취하여서 몸에서 뇌세포에 유발된 손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파킨슨병의 예방과 회복에 좋은 음식으로 꼽힙니다.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베리류는 노화로 인해 퇴화된 뇌세포에 좋습니다. 그중 딸기는 노화 관련 세태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신호 전달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생선에는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가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는 두뇌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연어와 같은 비타민 B12가 풍부한 생선은 뇌질환을 예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오메가3가 뇌에 에너지를 제공하면서 인지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차는 폴리페놀, 메틸크산틴, 카페인, 지방, 아미노산 및 기타 물질로 구성이 되는데요. 차는 암과 심장병을 예방하여 체중 감소를 돕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플라보노이드, 카페인 및 태아닌은 파킨슨병 동물 실험에서 파킨슨병 환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뇌세포 손실을 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차를 섭취한 경우에 파킨슨병의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기 때문에 차를 꾸준하게 마시는 것은 파킨슨병의 위험도를 일정 부분 낮추어주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러시대학교 부속병원의 칼리파다 파한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파킨슨병 실험용 쥐들에게 계피를 섭취하도록 했더니 뇌신경세포가 보호되고 신경전달 물질들이 수치가 정상화되었으며 운동기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계피가 파킨슨병 증상의 악화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파킨슨병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 연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계피 이외에도 다양한 천연약재로 구성된 다양한 종류의 처방들이 파킨슨병 증상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인삼, 백출, 복령, 바나 등의 약물이 포함된 처방들은 도파민 제제의 효과가 나타나는 시간을 앞당겨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강활, 백지, 청궁, 현계 등의 약물이 포함된 처방들은 망상이나 환각, 불면 등의 증상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카레는 따뜻한 성질을 가진 식재료로 강황, 후추, 로즈마리 등 20가지 향신료를 혼합해서 만들어집니다. 한의학에서는 카레의 주원료인 강황이 기운을 소통하고 진통과 이뇨작용을 원활히 하는 약재 겸 식품으로 사용되어 왔는데요. 카레를 만드는 주재료 중에 하나는 강황이라고 하는 식물의 뿌리인데 카레의 노란 빛을 띠는 성분을 컬큐민이라고 부릅니다. 컬큐민은 항암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상적인 세포에는 전혀 해를 미치지 않으면서 암세포만 스스로 죽도록 유도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특히 전립선암, 위암, 대장암, 폐암, 유방암, 백혈병, 관절염 등을 유발하는 이상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두드러집니다. 카레의 강력한 향신 성분은 항균 능력이 뛰어나서 상처나 염증, 통증이 있는 부위에 바르거나 목이 아플 때 물에 타서 마시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켜서 지방 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에게도 적당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리고 항산화 능력이 뛰어나서 스트레스나 환경오염, 각종 독소로 인해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그런 효능도 있습니다. 신경세포가 파괴되면서 발생하는 치매 역시 활성산소라는 독성산소가 그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강황 속 컬큐민의 신경보호작용, 항산화작용, 항염증 작용 등은 파킨슨병, 치매와 같은 대표적인 뇌신경계 퇴행성 질환의 예방과 회복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대학교 연구팀은 카레 속 성분인 컬큐민이 파킨슨병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산화 손상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고, 연구팀은 카레는 뇌를 보호할 수 있는 건강식품이 확실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카레의 매운맛은 소화기관에 들어오는 혈류를 증가시켜서 소화액의 분비를 자극하고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시켜서 영양소의 흡수력을 높이는 효과를 냅니다. 하지만 카레 자체는 체내 흡수율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카레를 먹을 때 지방을 함유한 우유나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을 곁들이거나 후추를 뿌려서 먹으면 흡수율이 더 높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컬큐민이 종양을 차단하거나 축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보고서가 발표되었고, 영국의 연구기관에서는 카레가 면역체계를 활성화시킨다는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카레를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위에 자극이 심해서 위궤양을 유발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하고요. 먹는 방법에 따라 섭취하는 칼로리도 달라집니다. 카레 자체는 칼로리가 낮은 식품이지만 감자나 닭고기, 돼지고기 등 열량이 높은 재료를 쓰면 고열량 식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채나 과일을 주재료로 사용하고 육류 대신 콩으로 대체해서 칼로리를 낮추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해서 열량을 높이거나 하는 조절이 가능한 우수한 음식입니다. 샐러리에도 신경퇴화의 주된 원인인 두뇌의 염증을 진정시킬 수 있는 식물성 성분인 루테올린이 풍부한 뇌건강식품입니다. 샐러리 이외에 파프리카와 당근도 루테올린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샐러드를 해서 먹으면 파킨슨병의 예방과 회복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식이요법만으로 파킨슨병 자체를 치료할 수는 없지만 환자가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한다면 파킨슨병 환자들의 정상을 개선하고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뇌가 몸 전체 에너지의 20% 정도의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기관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뇌 기능에 역효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을 걸으면 뇌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뇌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뇌에 관해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식습관과 뇌 건강의 중요성은 서로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